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기각 선고가 과연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는 과연 파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발동 배경으로 야당의 이 고위공직자 줄탄핵 이걸 주장했었기 때문에 이 헌재가 잇따라서 공직자 탄핵을 기각을 선고를 한 것이 혹시 대통령 탄핵 선고의 어떤 가름자가 되지는 않을지 이걸 주목하는 견해가 많은 겁니다. 네, 이 오늘 헌재의 기각 선고를 두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이 다른 만큼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법리와 쟁점, 중대성 측면에서 재판관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건데요. 이 관련해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요, 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장이나 검사 탄핵과는 이 사건의 무게가 다르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측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앞서서 이 감사원장 등 탄핵을 기각해서 진영 간 분노를 사그러뜨리는 사회적 효과를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일종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늘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이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걸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힌 부분을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를 두고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직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이 추가 비상계엄을 할 위험이 있다는 야권을 중심으로 한 주장에 헌재가 힘을 싣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어떤 성향의 보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 탄핵이 기각이 되면서 98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던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 모두 즉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이 탄핵 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은 모두 오늘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해서 업무에 복귀하고 이 수사 보고를 받고 지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직후에 즉각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원장은 재판관들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야당의 무리한 탄핵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최 원장은 향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전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에 감사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탄핵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방금 저희 기자가 소개를 드렸듯이 헌재는 판결문에서 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번 탄핵 소추 역시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또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기각을 결정하면서도 어쨌든 국회가 탄핵 소추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나 또 헌법적으로나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헌재가 제시한 걸로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이제 비법률가 입장에서 본다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건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여권에서는 이른바 뭐 민주당이 탄핵을 뭐 수십 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서 남발하고 있다. 결국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회가 탄핵 소추를 제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목적은 결국 위헌 행위가 있는지,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했다라는 목적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이고요. 그 탄핵소추권은 남용되지 않았고 이 탄핵소추 자체는 정당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로서는 그렇다면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헌법상의 어떤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사유가 중대한 정도의 위반인지를 본 후에 기각인지 인용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애초에 탄핵 소추를 한 것, 이것 자체는 소추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이후에 나아가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이 부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기각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에 최근 이제 여러 가지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데 가령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 추천 임명 국회 의결과 관련했을 때 지금 저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어쨌든 국회가 다수결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으로 선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죠.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관행이라는 거를 헌법재판소가 무시를 하고서 무조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걸 헌재가 인정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결국 여당이 그러니까 소수파가 반대를 하더라도 결국 다수결로 통과만 시키면 그 탄핵소추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지금 헌재가 인정한 건데 이게 과연 우리 국회의 타협의 관행이나 이런 거에 비추었을 때 과연 옳은 판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요,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결론을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6대2로 갈렸든가 5대3으로 갈렸든가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면 평의가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요, 이게 이제 남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권을 변론으로 한다면 그동안의 이 13건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단 한 건도 아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을 거다고 그냥 법조인의 견해가 네, 아니고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건 왜 그러냐면 네. 탄핵 사유 자체가 되질 않아요. 네. 거기에 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게 남용이 아니냐? 저는 남용이라고 그 다수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평의 과정에서 전원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 6대2나 뭐 5대3 정도로 됐다가 남용이냐 아니냐는 부분에 관해서 약간 타협책을 모색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 일치에 동의를 하지만 적어도 이 남용이라는 부분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아마 타협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